안녕하세요. 신흥국 전략 담당하고 있는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머징 증시들 주가들 굉장히 괜찮았었는데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머징 증시 수익률 6월달 첫째 주에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MSCI EM 주간 수익률은 약 6.0%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고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달러 약세가 전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 상승이 목도가 되면서 수급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주었습니다. EM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달 저점을 형성한 뒤에 연고점 대비 약 평균적으로 60% 수준을 회복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자재 가격 반등이나 코로나19의 이후에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따라서 저점 대비 낙폭을 절반 이상 회복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선진국과 S&P 500으로 대변되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회복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선진국 증시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80%가량 회복을 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신흥국은 이에 미치지 못한 수준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머징 증시가 추가 반등할 수 있을지를 좀 과거 반등 국면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2003년 말 사스 당시를 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EM 평균 수익률은 약 50%가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점을 형성한 뒤에 전 세계나 DM 대비해서도 월등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후에 신흥국 GDP는 V자 반등을 시현을 했고요. 사스 당시 이제 질병 통제가 확인되자 단기간에 낙폭을 보였던 시장은 점차 정상화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연말 수익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을 좀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2009년 말로 기준을 잡자면 EM 평균 수익률 약 94%를 기록을 했고요. 그 사스 국면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와 DM 대비해서도 좀 월등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오르는 그런 좀 경향을 EM 증시는 보여주고 있었고요. 과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이제 2009년 3월 달에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이후에 미 연준의 QE 부양 정책과 구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회복에 이어 증시 상승 탄력이 확대가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가별로 보자면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인도 같은 약간 그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나 아니면 원자재 가격과 상관 가격이 높은 국가들이 낙폭 회복하는 수준이 좀 강하게 일어났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EM 추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최적의 조합이 지금 좀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말을 기점으로 100일 이평선 하향 돌파하면서 96포인트에서 횡보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머징 지수와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 구리 같은 경우도 5월 중순 이후에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약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EM 증시 상승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와 구리 등 원자재 가격 변수와 높은 설명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는 계속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상승인데요. 서프라이즈 인덱스란 이제 그 각 국가별로 경제지표 실제치와 예상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서프라이즈 지표가 플러스를 기록을 한다면은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 경우고요. 반면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는 실제치가 예상치보다 안 나온 경우입니다. EM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말에 저점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반등력을 시현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2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EM 증시 유의미한 상관관계 역시 지니는 것을 오른쪽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기대감이 어쨌든 간에 증시에서는 선반영되는 관점에서는 5월 말을 기점으로 지금 신흥국들 봉쇄령 해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경제지표에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EM 증시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점은 이제 이익 개선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EM 증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수급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유입세를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익 상향 조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외국인 패시브 자금을 알 수 있는 iShares MSCI EM ETF 자수와 이머징 증시의 그 경기 12months forward EPS 이익 추이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익 상향 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한 자금 유입세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포인트가 좀 중요하게 향후 하반기 중에는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 이머징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언택트와 성장주로 대변되는 국가들이 약진을 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가 해당 부분에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언택트와 관련해서 성장주들이 글로벌 증시에서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확대했고요. 실제로 MSCI 벤치마크 인덱스보다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EM 개별 국가들은 사실 지금 상승장 쪽에서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국면이 컸고요. 러시아나 브라질과 인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종 내 대표 업종이 금융이나 소재, 산업재 등 올드 시클리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만이나 한국, 중국이 3월을 기점으로 좀 선전한 것과 달리 해서 낙폭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그 반등력을 시현을 하지 못하는 흐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향후 소외되었던 신흥국들의 증시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발 인프라 기대감에 구리 가격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굴삭기 판매량이랑 구리 가격은 역사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월달, 5월달 굴삭기 중국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중국 정부의 인프라 관련 경기 부양책이 절인돼서 발표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60%, 68% 높은 성장률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또한 하반기 중으로 경제 정상화 기대가 크다면은 아래보다는 위쪽에 더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지수가 상승한다면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머징 증시는 DM 대비 상대 지수를 보자면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자면은 사실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연고점 대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수준이고요. 약 9%와 7% 가량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폭이 좀 셌지만은 아직까지 연고점 대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 괴리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고 주요국의 EPS 상향 조정이 일어난다면은 순환매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저는 해당 국가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상관없이 지금 경제 정상화 위해서 5월 말을 기점으로 봉쇄령을 대부분 해제를 한 상황이고요.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수급 측면에서 그 이머징 쪽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포인트가 하반기 중으로 계속해서 이뤄진다면은 관련 국가들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